네, 우리 전통음악에서 모든 악기가 소중하고 모든 노래가 소중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이 두 악기와 노래만큼은 그 원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 우리나라 한국 3대 성악곡 중에 하나인 가곡, 그리고 백악지장이라 불리는 검은곡, 이 두 분야에 있어서는 정말 그 두고두고 얘기를 해도 할 말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두 악기와 그 악기와 노래를 평생 업으로 세고 계시는 두 분의 인간문화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검은고 한국특류 검은고 산주의 예능 보유자이신 이재화 명인, 그리고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이죠 가곡의 예능 보유자이신 우리 김영기 선생님입니다. 두 분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두 분이 같이 이렇게 함께 앉을 거는 제가 상상해 본 적이 사실 없어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바로 이겁니다. 이 가곡이라는 음반을 내셨는데, 물론 가곡에서도 검은고가 매우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음반으로 두 분이 만나게 됐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사실은 이게 굉장히 우연한 기회에 이렇게 됐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2013년도에 여창 가곡을 갖고 프랑스하고 남미를 그 순회 공연을 했었습니다. 여창만 갖고. 그때 리허설도 다 끝났는데 그 기획자가 딱 계면 이수대업을 둘이만 부르라고 하는 게 본무대에서. 근데 그것이 굉장히 좀 어려웠지만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후로 그런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이제 우리 김영기 선생님 노래를 하셨고 유스텝에 이제 반주를 선택하시고 사실 유스텝이 제일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 모든 거를 노래하면 워낙 그러셨겠지만은 그 독주로 반주를 하는 건 거의 처음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물론 혼자 연습을 하셨겠지만. 그러니까 노래를 애우다시피 하죠. 외우다시피 아니라 외우셨을 것 같아요. 노래 좀 하셨잖아요, 그래도. 아니, 그러니까 그 역사를 얘기를 하면 제가 원래 김오라 선생님 문화대시잖아요, 창가곡에. 그 선생님의 장학생이었어요. 그런 다음에 월안문화재단에서 제가 그 가곡 반주를 늘 했었죠. 악보에는? 악보, 그렇게 했고, 나중에는 개인적으로 김호성 선생님께 개인적으로 또 공부를 좀 했었어서 좀 뜬금없이 산중문화재가 왜 정말 반주를 하냐 하는 생각이 있을 수 있으나 저로서는 이걸 너무 좋아하는 거라서 산도 속에도 풍류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당황한 건 오히려 선생님이셨을 것 같아요. 모든 악기 반주 쫙 하다가 검은고만 하면 혼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우리 김영기 선생님 원래 또 검은고 전공이셨죠.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나 무대를 갑자기 그렇게 하면 굉장히 당황스럽지 않으셨어요? 그 당시에는 좀 그랬었는데 원래가 이렇게 하나의 악기로 하기로 한 거는 아니었으니까 그렇게는 했지만은 제가 그 전에 조금 그 검은고나 이렇게 조금 소규모의 악기로 공연을 좀 기획을 한 적도 있고 해서 또 검은고라는 악기는 제가 들어왔던 익숙한 악기라서 굉장히 또 선배님이 하시니까 그냥 편안하게 믿고 제 노래를 맡기고 할 수 있었어요. 그분이 기획자가 누구셨는지 모르지만 되게 탁월한 그 선택을 하셨던 것 같네요. 하면서 이거 참 의미 있고 참 가곡에 맞는 그런 이런 편성이라는 새로운 편성이라는 생각을 늘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석장에 음반이 나왔는데 가곡 쪽, 계면 쪽, 그다음에 농락편. 그럼 전체 몇 곡이 실려 있는 거예요? 여창가곡 전바탕. 네, 한바탕 15곡과 또 이제 여기서 특이한 것은 검은고 다스름을 우조 다스름, 계면 다스름을 전장을 다 녹음을 했죠. 제가 그런 점이 좀 어려웠던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음반 나온 거 없죠? 처음이죠. 처음 하신 거죠? 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아니 이왕할 때 그냥 그런데 이제 그것이 또 누가 될 수는 있으나 저라도 한번 이렇게 해놔야 그 누군가가 또 이걸 바탕으로 하지 않을까 싶어서 악보는 있었습니다. 악보에 대한 복원 연주죠. 그런데 이제 사실 또 요즘은 이제 이게 음반 시장이 워낙 이제 다 이렇게 다운되다 보니까
CD로 만드는 일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LP로 가던가 아니면은 요즘 저도 이제 CD 음반 하나 받았는데 받고 나니까 요만한 그 USB가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음반 내기가 쉬워졌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뭔가 약간 허전했거든요. 근데 오늘 이거 받고 나니까 역시 음반은 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돈이 많이 들잖아요. 많이 들죠. 네.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기록으로 남겨야 되고 또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네. 뭐 어쨌든 이거 음반 팔아서 우리가 네. 음반 시장 부자가 떠난데 돼야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몇 장을 만드신 거예요? 몇 세트? 3장씩? 전체 천. 그러면 얼마나 팔렸어요? 안 나가죠.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네. 무슨 기기가 없잖아요. 네. 맞아요. 요즘은 다 그냥 선물로 주거나. 네. 선생님은 애띤 모습이 이거 어느 사진이에요? 한번 글쎄 10년 이내죠. 그밖에 안 됐어요. 네. 한 3, 40대 사진 같아요. 고맙습니다. 전문가의 힘을 빌려서 여러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좀 재밌고 의미 있는 작업을 하셨는데, 그럼 뭐 이 기회에 이제 두 분에 대해서 뭐 아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간단하게 먼저 우리 이재현 선생님 소개를 해드리면은 지금 사실 산조로서 예능부 유지하시기도 하지만은 사실 그 이전은 훨씬 더 오랜 세월 정확하게 또 일가견을 가지셨고, 저는 선생님 하면 떠오르는 게 물론 저도 선생님 대학교 1학년 때 배웠어요. 그랬어요? 부전공으로 저희 네네네. 부전공으로. 그래서 심지어 선생님이 선생님이 집안에 어느 분하고 저를 소개팅 시켜주려고. 어머, 난 몰랐던 이거. 치과의사. 그때 저는 그걸 만났어요. 네. 그때 그 정도로 선생님이랑 부전공 사실 부담이 없잖아요. 부전공 그래서 굉장히 선생님이랑 얘기도 많이 했는데 그랬구나. 그때 선생님이 한참 관심을 갖고 있던 게 그 아기 계량이었어요. 네. 화양돌이 나오기 전이었죠. 그래서 그 계량 사업을 어느 만큼 하셨었죠, 선생님? 지금은 해서 완성을 다 했죠. 구현, 시평, 겸용, 검거로 해서 국악원 창작악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작음악에 많이 활성화하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검은고 산조 지금 몇 분이죠, 선생님? 전반탕이 90분이 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한 속도에 따라 다르지만 한 85분 정도 긴 산조는 그렇죠. 그것이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연주하셨다는 게 아니라 그냥 총 집대성을 제가 했으니까 다 집대성을 선생님 생전에 계셔서 이 가락은 어디 넣습니까? 해서 그걸 다 집대성 해놓은 가락이 그겁니다. 그래서 정악, 산조, 그리고 창작음악, 작곡. 아유, 부끄럽습니다. 곡을 많이 쓰셨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최근까지는 이제 추계예술대학교 이제 교수님으로 재직 중이셨고, 이제는 그럼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지금은 그동안에 편하게 작업하지 못한 부분들 연습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산조에도 보면 풍류가 많이 들어가 있고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산조가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생긴 거면 풍류는 그거보다 200년 먼저 앞서 있던 음악이라서 산조 속에 풍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풍류가 녹아있는 그 산조를 하려면 이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별개인 장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전혀 별개가 아니라는 거. 거기에 이제 산조가 그 의례성이 있는 게 개방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우조도 넣고 풍류조도 넣고 남도대도 넣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아서 조금 힘들었지만은 그래도 이거를 하고 나서 제가 산조가 좀 더 좋아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언뜻 들으면 이해가 안 갈 것 같은데 굉장히 깊이 있는 의미가 담긴 오히려 감옥을 하고 나서 산조 음악에 대한 그게 훨씬 더 정확해진 거죠. 그러니까 풍류조로 돼 있는 산조 가락들을 좀 더 멋스럽게 탈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음반 내신 이후에 산조 공연을 혹시 하셨나요, 선생님? 늘 하죠. 그러니까 공연으로. 공연으로는 하죠. 그러면
좀 빨리 그걸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다르다. 가곡음반 이전과 이후의 산조음반. 그러니까 어디가 다르냐 하면 그 네. 풍류조로 돼 있는 거. 저는 뭐 개명, 정확이니 뭐 그런 의미보다 그냥 풍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백낙준이 애초에 이걸 했을 때도 풍육조를 고체를 바탕으로 해서 남도 그 육자백에 토리를 얹어서 산조를 만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 와, 아무튼 선생님은 정말 한 번도 이렇게 쉬는 적이 없이 무언가를 계속 하고 계시고 그래서 선생님 늙지 않으시나 봐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했던 그 모습 그대로. 아니, 너무 과장하시네요. 지금 되게 분장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 수박에다, 호박에다 이렇게 주름내서 우리가 얘기하자면 수박되는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네. 선생님이 항상 그 음악에 대한 열정 때문에 네. 유지가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고맙습니다. 네. 우리 김영기 선생님은 저는 사실 이제 가곡하시는 분으로 알았는데 제가 처음 뵈는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자로 검은고 연주자라는 적이 있어서 네, 맞아요. 이분이 그분인가 아니 어느 날 그 KBS 국악관현악단 연주자분이 노래에 출연하신다는 것을 이분은 검은고 연주자 저만 몰랐더라고요. 가곡에 워낙에 이제 그때는 이제 인간문화재 대식이 전부터 네, 그렇죠. 예, 어떻게 이렇게 원래 검은고 전공을 하다가 네. 가곡으로 연결이 되신 거예요? 검은고 전공은 학교 이제 제가 국악고등학교를 네. 다닐 때 그 전공이 그때는 성악 전공이 따로 없어서 네. 그냥 악기 전공으로 했고 처음엔 가야금이 하고 싶었는데 그때는 가야금이 되게 인기 있었어요. 예전에는. 경쟁률이 높았죠. 네. 근데 검은고가 앞으로는 이제 여자 검은고, 여금이 또 활성화될 시대가 있으니까는 손을 보니까 검은고 하기 좋겠다. 해서 이제 검은고를 네. 하게 됐고요. 가곡은 비슷한 시기인데 중3 말에 김오라 선생님께서 인간문화재가 되셨어요. 네. 그때가 1973년 11월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문화재가 되시고 저희 부친께서 워낙 김오라 선생님을 좋아하셨고 네. 국악을 좋아하시다 보니 우리 딸이 저 선생님처럼 저런 단아한 자세와 또 저런 노래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저를 데리고 선생님 댁으로 갔어요. 그게 이제 계기가 돼서 선생님과 인연을 맺게 됐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의 73년, 74년 이렇게 돼서 겸공을 한 편이에요. 처음부터. 그러면은 네네. 올해가 2023년도니까 네. 50년. 네, 거의 그렇죠. 예. 네. 근데 사실 이제 아버님께서 네. 그렇게 선생님한테 손 잡고 갔을 때는 네. 아무 재능이 없는데 데려가지 않았을 거고 이미 네. 어렸을 때부터 노래에 소질이 있었다라는 걸 아신 거죠. 예, 노래하는 거 좋아했고, 초등학교 때도 노래 잘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제가 이제 중학교를 다녔었어요. 근데 그때도 제가 이제 이것저것을 배웠잖아요. 저희가 네. 여러 가지를 배우는데, 노래하는 거를 즐겨 하고, 그렇게 하니까는 처음에는 그때 박동진 선생님께서 굉장히 이제 유명하셨을 때라서 저렇게 소리를 한번 배워보면 어떨까 하고 이제 선생님의 아주 직계 제자인 그 여선생님한테 소리를 좀 배웠어요. 배웠는데 제가 좀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소리는 땀을 뻘뻘 흘리고 열심히 했는데 이 발림을 부끄러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쉽지 않죠. 네,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마침 가곡이라는 종목에 김오라 선생님을 뵈니까 저 종목이면은 우리 딸이 좀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하셨는지 거기 그렇게 해서 노래는 기본적으로 좋아했던 게 있으니까 네 이제 그렇게 시작했어요. 아버님의 정말 그 타고난 그 신념과 또 순응하는 딸. 사실 아빠가 시킨다고 다 하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걸 다 받아들여서 그래서 저는 항상 김영희 선생님 보면은 노래가 정말 그 음정 뭐 이런 게 너무너무 정확하시잖아요. 그리고 일찍 인간문화재가 되셨잖아요. 네, 그죠? 맞아요. 몇 살 되신 거예요? 너무 일찍 됐는데 만으로 43
네네. 네. 청춘이죠. 근데 그때가 김월아 선생님께서 돌아가신 지 만 5년이 되셨을 때예요. 근데 저희 가곡이 지금도 그렇지만은 전승을 하는 인구가 되게 적잖아요. 적다 보니 이 선생님 돌아가시고 여기를 이렇게 오랫동안 비워두는 게 이제 어르신들 생각에서는 좀 약간 불안하다. 그러니까 맥을 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셨고, 그렇게 해서 제가 처음에는 나이가 이렇게 너무 어리다. 예. 근데 사실 맞아요. 지금보다도 훨씬 전이니까 그 당시는 인간문화재 하면은 사회적으로 또 인격적으로도 완성이 되고 덕망이 있고 적어도 60 가까이는 돼야지. 그때 50도 전다 그랬어요. 네, 50도 젊었어요. 맞아요. 그럴 때라서 이제 그랬었는데 이게 너무 오랜 공백 기간을 두는 것보다 그래도 맥을 이을 수 있는 사람을 맥을 잇게 해서 잘 하면 되지 않겠나라는 어떤 주변의 분위기 때문에 제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인간문화 지정이 되고 나면 또 막 시끄러운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김영희 선생님은 제가 알기로는 아예 아무 얘기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다 작가가 고민하는. 아마도 이제 저 스스로도 이렇게 선생님한테 누가 되지 않게 정말 이걸 잘 이끌어 가야 되겠다는 어떤 결심이 굉장히 마음속으로 책임감을 강하게 느꼈고, 사실 보통은 되게 열심히 활동을 하다가 문화재가 되면은 아주 기쁜 마음으로 흡족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 이제 선생님들 뵙기도 약간 걱정이 많아가지고 잘해내야지라는 생각만 하느라고 그냥 열심히 발표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뭐 지금까지도 굳건하게 그 변함없이 활동을 잘하고 계신데, 이제 두 분은 이제 이미 이제 다 일가를 이루셨으니까. 근데 이제 제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물론 이제 상황이 어떻게 보면 공교롭게 검은 거는 사실 부학하는 학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수혜받는 학기. 가곡이라는 것도 판술이나 그런 민요에 비해서는 조금 수혜되는 장르. 그래서 두 분이 더 의기투합이 되시는데 최근 들어서 요즘 이제 가곡 전공하신 분들도 이런 퓨전음악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다른 양식의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견해가 어떤지 궁금해요. 저는 전통은 전통대로 그대로 맥을 잘 이어가고, 그리고 그 현대 사회에 맞는 어떤 음악을 하는 거는 찬성을 해요. 그리고 그런 젊은 친구들에 의해서 더 확산되고 더 많은 사람이 공감을 할 수 있으면은 그거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한 가지 이제 당부하고 싶은 것은 좀 더 전통 음악을 열심히 정말 진짜로 공부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그거였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은 들고, 당연히 많은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정답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이재 선생님 요즘에 그 박다올씨인가요? 광고 실패. 그런 모습은 보면 선생님 어떨까 좀 궁금해요. 선생님 검은 거의 새로운 모습이라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이제 그런데 또 지금 김 선생이 얘기했듯이 원고를 하면은 좀 더 공력 있고 또 검은고적인 그런 거가 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같이 병행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마무리를 하면서 이 가곡이라는 이제 음반을 두 분이 이제 내시면서 물론 좀 팔릴 거는 많이 기대하지는 않았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이 음반을 통해서 이제 뭐 어떤 전공을 떠나서 전통음악을 쭉 계승해 오신 두 인간문화재로서 각각 이 음반이 어떻게 좀 쓰임이 일반인들한테까지도 쓰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한마디씩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요즘에는 정보화 시대라 너무 넘쳐나서 좀 복잡하게 사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음악을 들으면 굉장히 단출해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멜로디와 검은고가 현악기면서 타악기이기 때문에 그 리듬을 짚어주는 역할도 하면서 너무 단아하고,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거는 아주 잘 어울리는 선남선녀가 만나서 데이트하는 장면이 아닐까 하는 생각. 품격 있게. 그래서 이거는 참선이라든지
명상이라든지 마음을 이렇게 정화시키고 싶을 때 그런 감상하는 음악으로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뭐 선생님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 싶을 정도로 완벽하게 그러니까는 너무 완벽하게 또 하셔야 돼요. 네, 이제 이재 선생님 말씀대로 저도 늘 명상과 우리 가곡은 이렇게 통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런 음악이기도 하고 또 본인이 마음이 굉장히 어지러울 때 이 음악을 들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지러울 때 마음의 정리를 하면 다 덜어내고 내가 하고자 하는 뭔가를 딱 하나 남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안에 어떤 엑기스만 담겨 있어서 그런 마음 정리를 하는데 좋은 음악이 되지 않을까. 네. 네. 제가 두 번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네. 클로징 멘트가 생각이 났습니다. 왜 우리가 왜 그러잖아요. 왜 그 나이 40, 50 그 살아온 세월이 얼굴에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 음악에도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음악은 잘하긴 하는데 뭔가 불편하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잘하면서도 마음이 편해지는, 아마도 두 분이 정말 그 한눈 팔지 않고 오롯이 음악에 더 잘하기 위해서 정진해 오신 거가 그대로 담겨있는, 아마 우리들의 인생을 좀 더 정말 품격 있게 해주는 그런 음악이 여기 담겨있지 않을까 저도 기대가 됩니다. 저도 꼭 들어보겠습니다. 저 차에서도 들을 수 있도록. 네. 요즘 CD 플레이어가 없잖아요. 맞아요.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혹시 네. 파일로도 이렇게 판매가 되나요?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할 거예요. 그걸 빨리 해야 네. 돼요. 네네. 근데 중요한 거는 요즘에 LP 음반이 다시 붐이 일었잖아요. 네. 저는 CD도 다시 붐이 일 거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딱 1,000매만 만들었기 때문에 빨리 구비해 두셔서 가곡으로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가곡 음반을 내신 우리 이자 명인 또 그 김영기 명인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분 건강하시고요. 또 다른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